그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하는 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막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 저는 이게 사실은 저 한덕수도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10일쯤 지나가지고 탄핵하는 건 너무한 거야 이거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3명. 그러면 11일 지나면은 괜찮아? 괜찮아?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선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한덕수를 살려주는 그 복선에는 증거가 없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대례는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의도가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거요. 어저께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네. 여야가 달라져야 된다. 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을 치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야. 본인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임명하면 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를 안 따르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엄청 때려놓고 야 너 나한테 나랑 화해해 이지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사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냐 이건 이제 제가 내일 고흥에 그 저기 보궐선거 지원하러 이제 지금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고흥으로 내려갈 건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지도부하고 제가 지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금요일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다음 주에 바로 본회의 열어서 대정부 질의를 요청할 생각이에요. 대정부 질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신 이제 그 헌법을 지키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시 탄핵해야 된다. 맞아요.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상상할 수 없는 후한무치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으로다가 우리가 무슨 국회가 법률적 근거로다가 예산을 책정을 했고 법률에 기반해서 탄핵 발의를 한 것 다 헌법과 법에 의해서 진행됐던 가장 합법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힘은 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2번 탄핵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강하게. 왜 그러냐. 한덕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 저 한결문이 아니라 보도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한덕수는 뭐 어저께 이제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안 했는데 저것도 보면은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 네. 임명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참 법령어 진짜 어려워요. 네. 자기. 근데 여기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한덕수는 헌법 제66조, 제110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명백하게 위헌 위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니까 이걸 좋게 해석하면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저러는구나 또 느껴지는데 네네. 나쁘게 해석하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 의심은 지워집니다만 뒤에 보면 그런데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사실 이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고의가 없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좋게 해석하면
한덕순 살려주고 윤석열은 파면시킨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자기 부정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걸 떠나서 맞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게 이거를 한덕수 탄핵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앞에는 법조 용어를 써서 위법하고 위헌이다로 판단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뒤에 해석을 더 붙였어요. 이거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의도를 뭘 보여 위헌했으면 그게 의도인 거지. 헌재가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뭐 다시 또 윤석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를 침입했다는 거야. 국회 침입. 선관위도. 그리고 선관위 네. 또 포고령을 내린 거. 이거는 나머지 거는 뭐 다 어떻게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헌재는 한덕수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법령 위반한 거 맞아. 오늘 기자회견 할 때 저 111조 제가 다 이야기하고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한덕수가 그렇게 한 것이 헌재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무력화는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한덕수가 무력화했는지 그 뇌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이 조작된 거고 자기가 한 발언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무죄가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야. 맞아요.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대로 하면은 이재명은 100% 무죄야. 완전 무죄죠. 네. 이건 무고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이재명 맞아. 대표가.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한덕수를 살려줬지만 자기들 무덤을 파는 근거를 거꾸로 마련해 준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저걸 벗어나려면 아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살려준 거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도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덕수 탄핵해야 하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걸 가장 잡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을 넘어가면 저는 헌법재판소는 민주 시민들도 버린다고 봐요. 이제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헌재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재 자리에는 그냥 미술관이나 앞으로는 박물관으로 바꾸고 그 8명 싹 없애고 그냥 국민 참여 심판 국민들이 8명 뽑아가지고 심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정치적 집단이라면. 야 마차님 진짜 죽인다. 미술관으로 막 하자고. 아니야. 미술관 말고 헌법재판소 자리가 네. 거기가 그 저 박규수 네. 아시죠? 그 연암 박지원의 손자 아. 박규수 집자리에 거기가 아. 예. 그 후에 창동여고 자리였잖아요. 아니 고기하고 옆에. 그 홍영식 집자리 역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다르시네요. 그래서 거기를 개화박물관 같은 걸로 만들면은 아, 딱 네. 좋아. 아 유튜브 스튜디오 합시다. 그냥 유튜브 스튜디오. 오늘부터 착수하시네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일개 판사는 정치적 성향으로 치우칠 수 있어. 그거 잘못된 거 맞지만 그 뇌 속에 내가 보기에 얘는 그냥 극우 이치긴 사람도 그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사가 그런 짓 한 거예요. 어떻게 유죄를 때립니까 네. 그걸로? 그것도 실형을 때립니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 다른 건 다 오염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이 한 80% 나오고 국민들 한 90%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탄핵 반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저는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헌법 자체가 국민의 생각에 반영된 거잖아요. 물론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근데 국민들 절대 다수가 윤석열을 살려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탄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안에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변질됐다라고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때문에 판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맞아요. 이미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고법,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특히나 또 지역 가면 향판들이 또 온갖 비리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지금 부채질하고 있고 그래서 AI 판관을 도입하자는 거 아닙니까 벌써. 맞아요. 네. 최소 AI 판관들은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회의하면서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닌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에 20년 뒤에 두 가지 직업이 없어진다. 뭐 많은 직업이 없었지만 바로 사법부하고 또 잘못하면은 의료 집단이 없어지고. 유튜브도 아이고야.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요즘엔 다 AI가 만들잖아. 그 최근에는 그 AI가 탁 돼서 이제 막 이렇게 스캔하면은 질병 뭔지 다 검색해주고 막 맞아요. AI 하죠. 작동되면 로봇 막 수술하고 물론 이거는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헌재가 계속해서 파면 선고를 늦춘다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파산. 하루 파면이 늦어질 때 1년씩 늦어져. 이게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8명한테 지금 가드 다 붙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까지 다 대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언제까지 그렇게 보여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비용은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가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막 따지면은 이미 수백조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현 시점 현재 굉장히 정치적 집단임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사실 7일은 좀 빨랐다 치더라도 14일은 내렸어야 돼요. 네. 적어도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냈었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 어쨌건 마흔역 임명을 안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민주당도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 안 한 최상목이나 한덕수나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국민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럼 그 국민들 뜻을 민주당이 못 받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냐고. 그럼 나라가 이제 뭐 완벽하게 두쪽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전 심지어 내전 상태에 빠질 거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은 한덕수가 지가 초반에 한 말처럼 어저께 돌아와서 한 말처럼 뭐 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을 치달을 뿐이라 하는데 가해자가 풀어야죠. 그걸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한덕수가. 3인 임명 안 하면서. 자, 좌우의 이념 없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하면서 좌우의 이념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을 만들어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치라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 해야 될 가장 우선적 결단인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 경남 지역의 산불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 입장에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되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예. 그렇죠. 역사 속에 아마 박제될 인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본인은 이제 뭐 마지막 공직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고요. 그 어제 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 보니까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 가능한가? 네. 최상목은 현행범이니까 누구든지 체포 가능하니까 몸조심하시오 했던 바로 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2조 여기까지. 어쨌건 저는 최상목과 한덕수는 약간 좀 차이는 있다고 봐요. 최상목은 그냥 누군가 오다대로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나마 한덕수는 조금 더 개헌의 어떤 불법성이랄까, 계엄의 불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최상목보다는 좀 나을 거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김병철님 논란을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실수는 바로 인정해야 올바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빌어먹을 새날. 김준혁 의원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병철님. 고맙습니다. 아까 김준영이 뺐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자, 김병철님 김준혁 TV는 벌써 바로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